내신 잡는 개코수학의 짱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이죠. 자, 이제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다 거쳤고요. 오늘은 이제 제대로 된 1차가 아닌 연립방정식이 아닌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방정식은 1학년 때도 만났었고 2학년 때도 만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뜻에 다 헤아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방정식이 뭔지는 다 알고 있죠. 이제 1차에 이어서 2차로 갑니다. 자, 1차일 때는 대부분, 모든 경우는 아니었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해가 몇 개가 나왔습니까? 한 개가 나왔어요. 그죠? 자, 이제 2차 방정식이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2차 방정식을 배우면서 해가 보통의 경우에는 2개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3차가 되면 3개, 4차가 되면 4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고요. 자, 요런 2차 방정식은 얘들아 다음과 같이 우리가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의 먼저 뜻, 해의 의미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풀이 방법들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은 우리가 1차 방정식과는 좀 다르게 연립 방정식과는 다르게 푸는 방법들이 조금은 다양하게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전 시간에 했던 인수분해를 통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 얘는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그 해를 구할 수 있는 공식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우리는 근해 공식이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 근해 공식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고 이어서 이제 2차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조금 된 활용된 부분들까지 복잡한 2차 방정식까지 여러분들이 구하는 일들을 해볼 거예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사실 2차 방정식에 또 뭐가 등장하겠습니까? 활용에 관한 부분들도 또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그에 관련된 문제들도 풀겠다라고 익혀두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1차 파트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해의 의미까지는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매번 개념 강의할 때 선생님이 똑같이 보여줄 테니까 그때그때 풀이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 배울 내용들은 무엇이고 그 다음 파트는 어떻게 연결이 되겠구나라고 예상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고요. 자, 오늘은 2차 방정식 처음 들어가는 날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래저래 선생님이 뭐 이야기거리들 해줄 것들이 있으면 또 하나하나씩 소개하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해의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그 다음 2차 방정식은 얘들아 근해 공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3차 방정식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 올라가시면 뭐 4차 방정식 쭉쭉쭉 고차 방정식들로 이어지는데 3차, 4차까지도 근해 공식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5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없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 아직까지 찾고는 있지만 구할 수 없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어쨌거나 이 근해 공식 2차 방정식은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외워주시기도 하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재미있는 2차 방정식들 내용들 흥미롭게 하나하나씩 또 풀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2차 방정식의 해의 의미, 2차 방정식의 뜻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번 여러분들이 방정식 풀면서 느끼겠지만 첫 번째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방정식 의미 이해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하셨잖아요. 1, 2학년 때 거쳐서 해왔으니까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2차 방정식이란 무엇일까? 자, 이 작품은 직사각형 모양이네. 여긴 앞내문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1m 더 길고 넓이가 2제곱미터인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적혀 있어. 자, 세로의 길이를 xm라고 하면 가로의 길이는 x 플러스 1m가 되겠네. 그럼 이 그림의 넓이를 x에 대한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2차식을 만날 수 있는, 특히나 2차 방정식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은 넓이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물체를 내가 이렇게 던졌어. 그래서 쏘아 올렸을 때 뭐 떨어지는 어떤 그 식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에 관련된 식들도 2차 방정식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식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쫙 밟았습니다. 그때 제동의 시간이 있겠죠. 뭐 그런 식들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식들을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한 식들이 나왔을 때 얘가 2차 방정식이랑 연결이 되겠구나라고 그 정도만 익혀두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식이랑 우리가 이 관련된 부분이랑 2차 방정식이 어떤 연결이 되는
되는지 하나하나 또 4단계로 개념들 밟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것이 뭐였습니까? 직사각형의 모양의 넓이를 x에 대한 등식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방정식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되죠? 세로의 길이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xm라고 한다면 가로의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어? x 플러스 1. 그지?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뭐 하면 돼?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적용 해결 단계를 딱 봤더니 그림의 세로의 길이를 x, 가로의 길이를 x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넓이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돼. 이 식만 연결하시면 되죠? 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시면 되고 그림의 넓이가 주어졌네요. 몇이라고 했습니까? 2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우리는 뭘 했다? 세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이가 몇이 나온 거야? 2가 나왔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돼요. 그 식을 썼더니 x 곱하기 x 플러스 1을 했다. 그랬더니 2가 나왔다.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이 식을 그대로 조금 분배 법칙 적용시켜서 좌변으로 이항시키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런 꼴이 나왔어요. 즉 좌변으로 싹 다 넘겼더니 이 좌변이 어떤 형태가 되었어? x에 대한 2차식이 등장을 했구나. 아, 그 꼴이 나왔다면 우리는 얘를 정확하게 어떤 방정식? 는 0이 나왔으니까 그죠?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우리 방정식의 의미 또 여러분들 헷갈리지는 않죠? 자, 우리가 1차 방정식도 그러했듯이 이 식들을 만족하게 하는 특정값 x를 찾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최고차항이 1차면 1차 방정식, 그죠? 그 다음 최고차항이 2차였다면 2차 방정식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반드시 방정식에는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것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등호가 빠지고 2차식만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이라고 고르지는 않겠죠. 그래서 2차 차수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찾으실 수 있어야지만 2차 방정식을 제대로 고를 수 있겠죠. 그 의미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x에 대한 2차식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되어 있고 는 0의 꼴이 나왔으니까 이때 특정값 x들이 존재하게 되었으니까 그 특정값 x라는 건 뭐야? 이 식을 성립하게끔 하는 그 x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2차식이 되기 때문에 즉 이때의 x는 보통의 경우 해가 2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차 방정식 또는 연립방정식을 했을 때는 x는 뭐, 연립방정식에는 x는 뭐, y는 뭐 딱 하나씩 나왔잖아. 그치? 하지만 2차 방정식에서는 그 x의 값, 얘를 참으로 하는 그 x가 2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2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4번째 단계 벌써 왔어요. 단계들 계속 거쳐나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거예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찾는 건 진짜 간단해. 우리 정리한 다음에 좌변으로 싹 다 넘겨서 2차식이 살아남아야 돼. 그치? x에 대한 2차식 살아남으셔야 되고요. 자, x에 대한 2차식은 0의 꼴로 변형이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고 일반형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2차 방정식은 일반형이 조금 중요하거든. 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근의 공식이라는 걸 하게 되면 요 a, b, c 위치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큼지막하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는 지금 선생님 ABC라는 문자를 쓰긴 했지만 이게 이제 어떤 수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때 중요한 건 뭐야?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을 떠올려 본다면 다시 한번 다시 쓸까? 자,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제 많이 봤죠? 1차 방정식에서도 했습니다. 될 수 있는 그 조건은 A는 0이 되면 됩니까?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A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 B랑 C는 0 돼도 상관없어요. X제곱은 0이다라고 했을 때 얘도 2차 방정식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나머지는 상관없지만 절대적으로 A라는 것은 0이 되면 안 되겠구나. 2차 방정식이 될 조건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2차 항을 포함한 방정식은 항상 2차 방정식인가요?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 2차 항을 포함하긴 하지만 얘들아, 이 식을 봤을 때는 이 식 자체가 정리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좌변으로 넘길 때 또는 우리가 양변에 똑같은 수 있으면 짝짝 없어진다는 거 알고 있잖아. 2차 항이 있긴 하지만 결국 사라지게 돼. 뭐야? 정리하면요.
끝까지 정리 좀 해주셔야 돼요. 그때 얘는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짝짝 정리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양변의 같은 2차 항이 개수가 똑같은, 즉 이 좌변으로 넘겨줬을 때 결국 없어지는 식이라면 이건 2차 방정식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 자, 요게 지금 우리가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 뭐야? 3차 방정식인가? 근데 얘는 짝짝 정리가 되니까 나머지 2차 방정식이 됩니까? 되네요. 그죠? 2차 항이 남아 있었네요. 그러면 살아남았으니 너는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싹 다 좀 정리를 해서 2차 식이라는 것을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